이제 좀 창작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반짝이 곰 사건이라고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오래된 사건인데 1999년 연말에 나왔던 광고, 이것도 역시 이동통신사의 광고였는데요. 여기 이제 아주 당대의 톱 가수 두 사람이 등장을 해서 아주 인기를 끌었던 광고입니다. 잘자 내 꿈꿔라고 이렇게 알려진 광고인데, 지금도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여러분들 이 광고를 그대로 볼 수가 있어요. 이 광고의 소품으로 등장했던 게 바로 이 반짝이 곰입니다. 이 반짝이 곰이 이제 이 광고가 유명해지다 보니까 이 반짝이 곰이 굉장히 이제 아주 이른바 대박 상품이 됐어요. 시중에서 뭐 굉장히 이제 이것이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게 됐는데, 어, 워낙 이게 수요가 폭발을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만들기에는 막 벅찼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다수의 봉제업자들이 중국에다가 이 똑같은 이제 물건을 오더를 내 가지고 중국에서 막 24시간 공장을 돌려 가지고 이것을 국내로 이제 수입을 해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이 반짝이 곰이 자기 저작물이다 해가지고 이것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을 했어요. 이 저작권 등록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하게 되어 있죠. 등록을 하면 이제 등록증이 나옵니다. 보통 이제 특허의 경우에는 실질 심사를 하기 때문에 등록을 받는데 3년 이상이 걸리죠. 그런데 이 저작물 등록은 이게 실질 심사를 하지 않고 형식 심사만 하니까, 그러니까 서류만 맞으면은 등록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 사람의 창작품인지 아니면 누가 다른 사람이 그걸 표절한 것인지 이런 심사를 일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저작물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등록을 받아주도록 돼 있어요. 그러나 특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3년 동안 심사를 하죠. 물론 3년 내내 심사라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의 박사급 인재들이 아주 철저하게 검사를 해가지고 신규성이 있느냐 진보성이 있느냐를 심사를 해가지고 비로소 특허를 내주는데, 저작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보통 등록 출원을 하면은 일주일이면은 등록증이 나와요. 이 사람이 이 등록을 받아가지고 이 등록증을 가지고 세관마다 다니면서 신고를 했어요. 지금 중국에서 들어오려고 하는 이 반짝이 곰은 내가 등록한 내 저작물을 침해한 것이다. 그러니까 통관시키지 말아라 하는 이제 이런 신고를 한 거죠. 그래서 많은 엄청난 물량, 중국에서 지금 막 엄청나게 만들어가지고 국내로 들어오려고 하던 반짝이 곰이 세관에서 다 통관 보류가 됐어요. 그래서 뭐 인천세관, 서울세관, 목포세관, 김포세관, 뭐 하여튼 세관마다 이 반짝이 곰들이 엄청나게 쌓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이 반짝이 곰을 자기 저작물이라고 등록을 한 사람은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팔아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큰 수익을 얻었죠. 그리고 이 중국에서 이것을 수입을 얻은 봉제업자들은 심지어는 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해서 구속까지 됐어요. 한 대여섯 명이 구속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한 4, 5일 만에 이제 구속 적부심을, 이 저작권 침해라고 해서 구속까지 되는 경우는 흔치 않거든요. 대개 이제 벌금형이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아주 상업적으로 대량으로 저작권 침해를 하지 않는 이상 보통 이렇게 신병이 구속되는 경우는 잘 없는데, 이 사건에서는 봉제업자 5명 정도가 구속이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이 사건에서 봉제업자들을 소송 변호인을 했기 때문에 아주 잘 알고 있는 사건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5일 만에 뭐 적부심으로 나왔지만 그 이후에 이제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과연 이것이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이냐? 이거 어디 봐도 우리 흔히 테디베어라고 하는 곰인형이죠. 다만 이 원단이 이렇게 반짝이 원단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조금 특징이었어요. 대개 보면 테디베어는 이제 털이 복슬복슬한 그런 곰인형으로 되어 있죠. 근데 요거는 이제 겉에 재질이 반짝이 원단으로 되어 있다는 것만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소송이 됐죠. 이것이 과연 저작물이냐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 이 저작물을 등록한 사람이 창작한 게 맞느냐 하는 이제 이런 걸 갖고 이제 소송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쭉 소송을 해가지고 거의
뭐 한 이제 보니까 여기 보면은 2001년 5월 25일. 그래서 이게 이제 2000년 초에 1999년 말부터 유행을 했던 상품이기 때문에 한 1년 5개월이 지났어요. 지나서 이제 비로소 판결이 선고된 거죠. 남부지방법원에서 창작성이 없다.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당시에 이 테디베어에 대한 카탈로그를 쭉 조사해 보니까 이 반짝이 곰이 있는 거예요. 이 테디베어에 대한 카탈로그가 미국에서 매년 발간이 되는데요. 그 99년도 카탈로그에 보니까 이 반짝이 곰이 있어요. 반짝이 원단으로 된 게. 다만 이제 차이점은 뭐냐 하면은 여기 보면 이제 이건 그냥 흔한 곰인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 미국에서 나온 그 카탈로그에 나와 있는 반짝이 곰은 제가 이름도 기억합니다. 그 디자이너가 맥이라는 그 여자였는데 요 가슴팍에 시계를 하나 부착하고 있더라고요. 시계. 이 시계가 그 밀레니엄 시계라고 해가지고 당시가 이제 그 1999년도였기 때문에 21세기로 넘어가는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21세기 어떤 일이 21세기가 이제 새로운 밀레니엄이 도래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흥분해 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맥이라는 사람이 디자인했던 이 반짝이 곰은 여기에 가슴팍에 시계가 하나 부착이 되어 있는데 전자시계입니다. 디지털 시계. 이것이 까꾸로 가는 시계예요. 카운트다운 하는 시계죠. 그러니까 2000년이 될 때까지 지금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 남았다 하는 것이 이제 시계가 까꾸로 카운트다운 하는 그런 시계가 부착되어 있던 거였는데 거기서 이 시계만 떼어내고 만들어진 게 이제 바로 이 반짝이 곰이더라고요. 그러나 하여튼 법원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것이 과연 이 반짝이 곰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등록을 한 사람이 창작을 한 것이냐 하는 것도 이제 문제가 되겠지만 법원에서는 일단 이것이 기존의 테디베어에서 이렇게 원단만 반짝이 원단으로 만든 것 갖고서는 이거는 창작성이 있다고 볼 수가 없다. 이건 누가 해도 같거나 비슷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원단만 갈아치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창작성이 없다고 했고요. 이것이 고등법원과 이제 대법원을 거쳐가지고 뭐 한 3, 4년 후에 판결이 확정이 됐습니다. 창작성이 없다고. 그래서 결국 이제 봉제업자들이 이 소송에서 승소는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죠. 그 봉제업자들은 다 망했어요. 전부 뭐 파산하고 뭐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곰인형 같은 거는요, 그야말로 그 라이프 사이클이 아주 짧아요. 실제 이 반짝이 곰도 1999년도 그 말에 연말에 그 광고 나왔을 때 반짝 정말 반짝입니다. 금방 그렇게 유행을 타다가 그 다음 해 2월달 되니까 인기가 확 떨어지더라고요. 그 발렌타인 2월달에 뭐가 있죠? 발렌타인데이인가요? 그거 있고 그다음에 3월달에 화이트데이 지나니까 길에 떨어져 있어도 주워가는 사람도 없어요. 네. 저는 이 곰인형 거의 한 50마리 갖고 있었어요. 상담할 때마다 이 업자들이 이 곰인형을 갖고 오는 바람에 큰 곰, 작은 곰 해가지고 아주 그냥 제가 쌓아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이 곰인형 저도 처치 곤란이었어요. 누가 줘도 갖고 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다만 이제 이 봉제업자들이 이 곰인형하고 같이 이렇게 갖다 준 게 그 여성분들 머리 묶는 거 있어요. 리본 비슷한 거. 그거를 어, 갈비가 아니라 곱창이라고 맞아요. 곱창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 곱창을 많이 갖다 주셨는데 그거는 제가 이리저리 많이 나눠드렸어요. 근데 곰인형은 그때 되니까 정말 다들 귀찮은 하는 상품이 돼요. 그러니까 실제 이 판결이 났지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적재산 소송은요, 이게 생명주의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소송이 아무런 무익한 소송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했던 소송 중에 그런 거 굉장히 많아요. 뭐 전화카드 같은 거요. 전화카드 우리 옛날에 공중전화카드 기억나십니까? 그 공중전화카드도 아주 큰 소송을 거쳤어요. 거기 마그네틱 테이프가 있잖아요. 이것을 이제 그 프로그램이 나하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 영국에 있던 이게 그 EMI에서 이 만든 테이프인데 이제 그걸 이제 영국의 어떤 이제 사람이 어떤 회사가 이 저작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게 프로그램이다 이 마그네틱 테이프가. 왜냐하면 그걸 이제 이 카드를 갖다가 이 공중전화 그 기계가 넣으면은 그 안에 카드 리더기가 있어가지고 요것을 빨아들여 가지고 그 안에 들어있는 정보를 읽어내거든요. 그리고 작동을 시킵니다. 전화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일종의 우리 컴퓨터 프로그램이란 게
저작권법에 뭐라고 정의가 돼 있습니까? 그 컴퓨터 등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명령. 그게 컴퓨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 마그네틱 테이프도 명령하는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서 이제 우리나라의 전화 카드를 못 만들게 소송을 한 거죠. 근데 결국 그것도 그 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났냐 하면은 창작성이 없다고 판결이 났어요. 예. 이게 누가 해도 갖고는 비슷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카드를 잡아내라. 그리고 읽기 시작해라. 그 다음에 전화 통화를 시작해라. 그 다음에 통화가 끝나면은 통화 시간만큼 요금을 이제 떼줘야 되거든요. 카드에서 계산을 해서 이제 그런 명령으로 돼 있는 거예요. 누가 해도 같거나 비슷하게 될 수밖에 없어서 창작성이 없다고 그만큼 이 창작성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경제적 가치가 엄청나게 높은 전화 카드라는 거 국민 모두가 쓰는 그야말로 뭐 아주 대단한 상품이죠. 그러나 창작성이 없다 그래서 죽었어요. 그것도. 근데 그 소송도요. 그 소송 끝날 때는 어떻게 됐냐 하면은 아무도 전화카드 안 써요. 이미 다 그 이동통신이 나오기 시작해서 그 소송 끝날 때는 전화카드란 거는 지금은 공중전화 박스도 거의 없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카드는 뭐 있는지 없는지도 좀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돼버리는 소송이 참 많이 있어요. 또 그 당시에 그 우리나라 법원에서 그건 제가 했던 사건은 아닌데 당시에 그 소송물 가액이 제일 컸던 게 그 이동 삐삐라고 아십니까? 호출기라고 했던 거죠. 그 호출기 중에 우리가 이제 처음에 호출기가 나왔을 때는 서울 호출기는 서울에서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 이제 그것이 전국으로 이제 되는 그런 광역 호출기가 나왔는데 그 광역 호출기와 관련된 특허 소송이 대법원에 그때 계류 중이었는데 그것이 그 당시에 지적재산권 소송 중에서는 제일 큰 소송이었어요. 그 금액이 뭐 600억 정도 되는 그런 소송이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그 소송이 끝날 때는 아무도 그 호출기 안 쓰고 있었습니다. 이미 다 그 이 우리 휴대폰으로 다 넘어갔죠. 네, 이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적재산권 소송에서는요, 이 재판 본안 재판보다 중요한 것이 가처분입니다. 가처분은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에 끝나거든요. 가처분이 거의 필수적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런 가처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점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우리 그 인명편 전화번호부 이것도 다음에 이제 다시 나오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다 창작성이 없다고 했고요. 전화번호부 같은 거 누가 만들어도 같거나 비슷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창작성이 없다고 했고 또 인물 사진은 저작물인데 그런 사진 중에서도 증명사진 같은 거 여권 사진 같은 거 이런 거 창작성이 없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 밑에 보는 것처럼 비포 애프터 사진 우리 이제 병원에 가면 비포 애프터 사진이 걸려 있잖아요. 이런 건 다 창작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 수술 장면을 그대로 찍은 사진 이런 거 다 우리 판례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이 경제적 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수술 장면을 그대로 찍은 사진 같은 거는 의료 그 의사들이 보는 책들이 굉장히 가격이 비싸고요. 거기 책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런 수술 장면을 촬영한 사진들이죠. 네, 그 다음에 뭐 제품 사진 같은 거, 카탈로그에 수록되는 제품 사진,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창작성이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판례 보면은 그 햄 같은 것을 햄이나 소세지 같은 걸 그대로 찍어놓은 사진, 이런 거는 이제 창작성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그 제품 사진이지만은 조금 연출을 한 거 있죠. 그러니까 그 뭐 햄 같은 거 옆에 놓고 그 옆에 뭐 포도주 같은 것도 한 병 놓고요. 그 다음에 뭐 과일 같은 것도 좀 놔서 이렇게 꾸며놓은 사진 이런 거는 다 창작성이 있습니다. 그런 건 창작성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제품을 증명사진처럼 찍어 놓은 거. 자, 그럼 여러분들이 또 이런 경우가 많이 생겨요. 쇼핑몰 같은 거 운영하는 사람들이 쇼핑몰에 상품을 올리잖아요. 상품을 올릴 때 그럼 상품 이미지를 올려야 되는데 이것을 다 사진을 찍어서 올리기가 힘드니까 그 제품의 원 제조 회사들 있죠. 그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이 제품들의 이미지를 구할 수가 있죠. 그것을 긁어와 가지고 내 쇼핑몰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럴 때 그런 사진 같은 경우에는 증명사진처럼 보이죠. 그래서 창작성이 없는 것 같지만은 또 그런 사진들은 포토샵 처리가 된 것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포토샵 처리에서
얼마만큼 또 창작성이 들어갔느냐 하는 것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또 그다음에 같은 카탈로그를 하더라도 우리 뭐 명품 잡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시계나 뭐 이런 것들을 찍어놨는데 굉장히 잘 찍었죠. 실물보다 훨씬 그런 카탈로그 사진을 찍는 사람들은 아주 그 전문적인 기술자들이라고 해요. 일반적인 증명사진이 아니라 그런 전문적으로 아주 보기 좋게 제품 사진을 찍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베스킨 라빈스라든가 또 던킨 도너츠라든가 이런 제품 매장에 가보면은 그런 도너츠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주 그 정말 먹음직스럽게 아주 잘 찍어놓은 사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또 창작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작품을 그 찍는 데 있어서 그야말로 증명사진처럼 누가 찍어도 같거나 비슷하게 되는 거냐 아니면은 이 사람이 정말 어떤 전문적인 기술을 발휘해서 같은 제품이라도 정말 보기 좋게 그리고 어떤 그 빛의 방향이라든가 그 다음에 빛의 색이라든가 어느 정도의 음영을 주어서 어떤 크기로 어떤 위치에서 찍느냐에 사람의 노력과 정신적인 재능이 들어갔게 되면은 창작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사진들 이런 거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자, 그다음에 설계도 같은 것도 또 지도도 누가 만들어도 비슷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창작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이력서 우리 흔히 양식이라는 거, 폼, 네, 이런 것들, 다이어리 양식 같은 거, 또 유명한 건축물을 그대로 축소한 미니어처. 자, 이거 최근에도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광화문 같은 거를요, 그대로 그 종이접기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제품이 이게 창작성이 있느냐. 뭐 이제 남대문이라든가 광화문 이런 것을 이제 그 종이 블록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한 그런 제품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것이 이제 저작권 침해가 문제가 됐는데 거기서 우리 법원은 광화문을 그대로 이제 복사한 것이 아니라 광화문을 모티브로 했지만은 상당히 이제 어떤 변형이 들어간 것은 또 창작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판소리나 전통민요 이런 것을 수집해서 기록을 한 거 이런 것은 누가 해도 같거나 비슷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창작성이 없다. 그러면은 이렇게 창작성이 없는 것은 저작권에서는 보호를 해주지 않는데 그런 거 막 갖다 베껴도 되느냐?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바로 밑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 이거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작권법에서 괜찮으니까 나 괜찮아 이거 써도 돼 비포 애프터 사진 막 갖다 써도 돼 그게 안 되는 게 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엔 됐어요. 그래서 아까 이 비포 애프터 사진 같은 거 이거 다 우리 법원에 있는 판례인데 침해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저작권 침해는 안 되지만 이게 민법상 불법행위가 된다 그랬거든요. 바로 이제 그 점 때문에 요 부정경쟁방지법이 새로 입법이 된 겁니다. 이게 2014년도에 이 법이 만들어져요. 요 카목이 원래 부정경쟁방지법은 옛날부터 있던 법인데 요 카목을 새로 만든 거죠. 자,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게 이제 어떤 부정 경쟁 행위를 쭉 나열을 하고 그 밖에 앞에 나열된 그런 부정 경쟁 행위 외에 뭐 거기 보면 이제 뭐 모방하는 행위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이것이 이제 부정경쟁방지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설사 저작권법에서 허용되는 행위라 하더라도 여기 가서 또 걸릴 수 있지 않은지를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네. 2014년도 이후가 그래요. 그 전에는 이 법이 없었는데 이제 이 법이 생겨남으로써 그래서 요즘 그 소송하는 걸 보면요. 저작권 침해 소송이든 상표권 침해 소송이든 특허권 침해 소송이든 이 부정경쟁 방지법은 자동적으로 따라붙어요. 그러니까 1번 청구 저작권 침해, 2번 예비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이런 식으로 거의 뭐 카피하다시피 갖다 붙이는 게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자 그러면 저작권법에서 괜찮다 그랬는데 이게 또 부정경쟁방지법에 가서 걸려요. 그게 불안해서 그러면 저작권법은 뭐하러 있느냐 그냥 부정경쟁방지법 하나 갖고 다 하지 저작권법에서 괜찮다 그래서 나는 했는데 이게 또 부정경쟁방지법에 가서 걸린다?
그럼 이제 굉장히 이게 어떤 콘텐츠를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지위가 불안정하게 됩니다. 과연 이게 괜찮은 거야 아닌 거야? 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 이제 법원의 판결을 보면요, 이 부정경쟁 방지법 2조 1호 카목의 적용 대상을 굉장히 한정하고 있어요. 제한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작권법에서 괜찮다는 거는 괜찮아. 다만 그것이 도저히 용인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경쟁 질서를 해치는 것이다. 그런 경우에 아주 그것이 다른 사람이 아주 그 오랫동안 또는 아주 많은 비용을 들여서 또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서 쌓아온 컨텐츠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그것은 허용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부정경쟁방지법 2조 1호 항목의 적용 대상을 굉장히 한정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조심해야 되죠. 조심해서 그래서 저작권법에서 괜찮다 그러니까 괜찮다. 비포 애프터 사진 같은 것도요. 이것도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창작성은 작품의 가치와는 관계가 없다. 네, 말씀드렸죠. 예술적 가치, 문화적 가치, 산업적 가치, 경제적 가치와 관계가 없다. 그래서 5살짜리 아이가 그린 그림, 이것이 예술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다 하더라도 그 아이가 다른 사람의 작품을 보고 베낀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독자적인 정신 활동에 의해서 창작을 했고 또 누가 해도 같거나 비슷하게 되지 않을 정도의 것이라면 창작성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창작성은 이런 예술적 가치나 이제 이런 것들랑 관계가 없다는 것이고요. 경제적 가치와도 관계가 없다. 네. 자, 그래서 상업적 가치는 아주 높은데 창작성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방금 본 이제 반짝이 곰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뭐 쌈밥 정식이 차려진 사진으로 구성된 광고 전단지 그 창작성이 없다 그랬고 부격 고려사 이제 그 고려사 어떤 옛날 그 이제 한문으로 된 그런 이제 그 고려사인데 거기다 이제 한문 오른쪽에 왼쪽에는 거기다 번역본 이런 식으로 이제 배열을 한 이런 저작물 이런 것도 누가 해도 같거나 비슷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본 것이고요. 또 피아노 교본 설명 부분 이런 걸 창작성이 없다고 했고요. 또 가장 신선한 하이테마 눈으로 확인하세요. 이거는 자 이런 슬로건도 많이 문제가 됩니다. 슬로건들 이런 거 우리 카피 문구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아주 독특한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저건 아주 뛰어난 카피다 이렇게 느껴지는 카피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법원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짧고 그러면은 잘 인정을 안 해줍니다. 저작물로. 이거는 이제 그 옛날에 우리 하이트 맥주가 그런 맥주가 있어요. 지금도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술을 끊은 지 한 10년 돼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이 하이트 제가 옛날에 술을 엄청 좋아했거든요. 특히 맥주 제가 마지막까지 좋아했던 게 마지막에는 막걸리로 갔는데 그 전에 이 맥주를 참 좋아했어요. 독일 맥주를 아주 좋아해가지고 제가 본 책 중에 그 유럽 맥주 견문록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걸 어떤 그 전북대학인가 어떤 교수님이 쓰셨는데 그분이 50일 동안 유럽을 다니면서 한 나라마다 열흘씩 머물면서 그 나라의 맥주를 다 마셔본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서 그 맥주에 대해서 다 품평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제가 그 책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 꿈이 그거였어요. 나도 한 50일 동안 시간 내가지고 유럽을 다니면서 저 맥주를 다 마셔봐야지. 근데 그분이 참 아주 명문을 쓰셨어요. 그 뭐라 그랬냐면은 자기가 그렇게 많은 맥주를 마셔봤는데 가장 맛있는 맥주가 뭐냐? 어떤 맥주가 가장 맛있었느냐? 했더니 빈속에 마시는 맥주였대요. 예. 아무리 맛있는 맥주도 배부르면 맛이 없대요. 그래서 그분은 그 가장 맛있는 맥주를 마시기 위해서 점심을 굶으신다 그러더라고요. 참 그 정도 돼야 이 맥주 좀 마신다고 하겠구나 그랬는데 하여튼 이 하이트 맥주 이게 맥주는 그 4도씨 정도가 됐을 때 가장 맛있대요. 그래서 이 캔에 어떤 특수한 염료를 그 착색을 시켜가지고 이게 4도씨가 되면은 색이 변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도 있나요?
그래서 이제 요런 맥주가 나온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하이트의 맥주에 제안을 했어요. 요런 광고 문구를 한번 써보시라고. 가장 신선한 하이트의 맛 눈으로 확인하세요. 이런 광고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하고 하이트에 제안을 했는데 하이트에서 그냥 무시하고 그냥 광고를 했습니다. 광고를 했는데 나온 거 보니까 이제 요런 문구하고 똑같지는 않았어요. 비슷하게 이제 그 하이트에서 광고를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이 광고 문구를 제안했던 사람이 자기의 저작물을 표절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소송을 했던 것인데 법원에서 이런 그 광고 문구는 길이도 짧고 의미도 단순해서 이건 창작성이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보면요. 또 그 우리 영화 중에 왕의 남자라는 영화 아시죠? 거기 보면은 너 거기 있고 나 여기 있어. 이 대사가 굉장히 유명한 대사죠. 왕의 남자에서. 근데 그것이 그 영화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키스라는 그 연극이 있더라고요. 그 연극에 나왔던 대사예요. 그래서 그 연극을 이제 그 대본을 썼던 그 희곡 작가가 이제 그것이 왕의 남자가 자기의 희곡 대본을 표절했다고 소송을 했는데 법원에서 그럼 뭐 너 거기 있고 나 여기 있어 이런 것은 이제 물론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쓰는 대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창작성이 없다고 했던 그런 판례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창작성은 어떻게 보면 그냥 자기가 남의 거 안 베끼면 되고 누가 해도 같거나 비슷하지만 않으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충족하기가 쉬운 조건이거든요. 특허의 신규성이나 진보성은요 충족하기가 엄청 어려워요. 여러분들 발명 같은 거 한번 해보십시오. 출원하면요 거의 백발백중 거절돼요. 저도 한번 출원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2번 해봤어요. 뭐 이런 거는 아무도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거야. 그래서 제가 출원을 해봤는데 출원하고 검색을 해보니까 세상에 그걸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줄은 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내가 내 머리로 발명할 수 있는 거는 이미 산업혁명 이전에 다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신규성과 진보성은 충족하기가 어려워요. 반면에 창작성은 굉장히 쉬운 거거든요. 굉장히 쉬운데 이렇게 문제가 돼요. 더군다나 대박 상품 중에 많이 창작성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판례를 보면은 더욱더 이제 그런 점을 더욱더 새롭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창작성이 의심되는 것들을 가지고 최근에 보면은 상표 거절된 걸 가지고 저작권 등록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위원회에도요, 요거 많이 들어옵니다. 되게 변리사들이 그 이 저작권 등록 신청을 하는 것 중에 많아요. 변리사들이 이제 상표로 의뢰를 받아가지고 상표 출원했는데 상표가 거절돼요. 예를 들어서 뭐 아주 우리 상표가 거절되는 여러 사유가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간단한 도형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이제 그, 그 상표가 거절이 되는데 거절되면 이제 그것을 저작권 등록을 이제 출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저작권위원회에서 너무 이제 간단하다 해서 저작권 등록을 반려를 하게 되면은 또 재심 신청이 들어오고 저도 이제 그런 재심에 관여하면서 그런 사건들을 보면 대부분 요 이제 상표가 거절된 것들 이제 많이 있는데 상표가 거절될 정도의 상표에서는 이제 간단하고 흔한 도형 이제 이것을 그 상표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동그라미표, 점표 그러나 또 상표의 경우에는 그런 아주 단순한 것도 많이 상표 등록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디다스 상표 같은 거는 그냥 세 줄짜리 선이죠. 아주 단순한 거죠. 그러나 아주 중요한 상표죠. 예, 이제 또 뭐 나이키 같은 것도 그렇게 나이키 상표도 그렇게 뭐 이게 복잡한 도형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그거를 우리 저작물로 등록을 하면은 아마 저는 거절될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반려될 확률이.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많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표 등록이 거절된 것을 저작권 출원했을 때 등록받을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 이제 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면은 그래서 근데 판례를 보면요 왔다 갔다 해요. 여기 보면 이제 이 사라센 이런 거 부정을 했어요. 여기 보면 이제 그 이게 사라센 소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런 중동 음식의 그런 이제 전문점인가 봐요. 그래서 사라센 소스라고 하고 이제 약간 그 이런 중동 사람의 이미지를 갖다 놓고 한글로 사라센 썼는데 창작성을 부정을 했더라고요. 반면에 요거 뭐죠? 페떡이라고 하는 건가요? 요거는 창작성 인정이 됐고요. 얘는 뭐 네비티
요거는 이거 창작성 부정된 거는 조금 좀 그래요. 제가 이 케이스를 정확히 보질 않아가지고 모르겠는데 요거는 어디 누굽니까? 이거 어디에 나오는 거죠? 이거는 롯데월드의 캐릭터입니다. 롯데월드에 사실은요 얘는 모자가 없었어요. 모자가 없이 이 롯데월드 캐릭터는 이제 그 롯데월드가 처음 만들어지면서 1989년도인가요? 그때 롯데월드가 처음 만들어졌는데 사실은 요 사건은 제가 판사일 때 직접 담당을 했던 사건이에요. 그때 제가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 이때 이제 그 롯데월드가 만들어지면서 이 캐릭터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롯데월드에서 이 캐릭터를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어느 대학의 그 디자인 교수님께서 요 캐릭터를 도안을 해가지고 1등으로 당선이 되셨는데 그분이 창작한 거에는 요 모자가 없었습니다. 모자가 없었는데 그래서 롯데월드가 이제 1등으로 당선을 시켜놓고 요것을 캐릭터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요 모자 안 쓴 요 캐릭터가 그때 있었던 그 펠릭스라는 그 만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고양인데요. 이 롯데월드 요거는 너구리죠. 근데 펠릭스라는 이제 고양이 만화 영화에 나오는 고양이하고 너무 닮았다. 이거 잘못하다가는 표절 시비에 휩싸일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수정을 해달라 그래서 어, 이제 수정을 하다 결국 그 교수님은 이제 수정을 안 하셨고요. 나는 더 이상 수정 못한다. 이렇게 이제 수정을 거부하셨고 롯데월드에서 다른 사람에게 이제 의뢰를 해가지고 씌운 게 이 모자입니다. 이 모자를 씌우고 보니까 이제 페릭스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게 창작성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그것은요. 요 반짝이 봅니다. 이거 사진을 추가시킨다는 게 요건 창작성이 부정이 됐죠 아까. 이건 뭐예요? 이거는 저기 그 후지 TV의 그 더치 플라잉 뭐 하여튼 플라잉 아이볼이라든 아이볼 뭐 하여튼 그런 캐릭터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창작성이 인정이 된 사례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창작성에 관련된 판례 제일 중요한 판례를 이제 보면 요 대법원 2005년도 요 판결이 우리나라의 그 같은 창작성과 관련된 아주 그 대표적인 그런 판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은 이것은 설비 제안서 도면 사건인데요. 지하철 설비 도면입니다. 도면. 그 지하철 전체 설계도가 아니라 이 사건은 그 지하철에 들어가는 화상 설비 시스템. 우리 지하철에 보면 이제 그 여러 가지 뭐죠? 그 화상 카메라들이 도처에 있죠. 그 CCTV들. 이것을 이제 통제하는 전체 시스템 도면인데요. 이 도면을 이 사건은 우리나라의 그 제일 큰 건설에서 두 군데가 원피고가 된 사건이에요. 둘 다 아주 대형 건설사들입니다. 그런데 한쪽 건설사가 다른 쪽 건설사의 설비 그 도면을 표절했다 해서 이제 소송이 된 거예요. 하나는 뭐 예를 들면은 뭐 대구 지하철이고 하나는 인천 지하철이고 뭐 이런 거였죠. 그래서 이제 소송이 됐는데 이 도면이요. 당시에 2001년도 정도의 사건이 됐던 거고 대법원 판결이 2005년도에 났는데 그 당시에 이 설계 금액이 한 50억, 60억 되더라고요. 엄청나게 큰 설계도였는데 경제적 가치가 높은 거였죠. 그래서 이제 그 저작권 침해 소송이 들어갔는데 민사, 형사 소송이 양쪽으로 진행이 돼가지고 둘 다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대법원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저작물에서 보호받기 위한 필요한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어떤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은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밖에 없는 표현, 즉 최소한의 개성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니면은 창작성이 있는 것인데 그러나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것 이런 거는 이건 최소한의 개성, 즉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저작물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판결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도면을 보니까 이 도면은 누가 해도 같거나 비슷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시스템이 정해지면은 그 시스템을 가지고서 시공하는 사람들이 이 설계도를 보고서 헷갈리지 않고 가장 이해를 쉽게 정확하게 해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도면을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시스템, 부품이라든가 이런 그 스펙들이 정해지게 되면은 이 도면을 그리는 것은 누가 해도
어떤 도면 전문가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어떤 이제 약속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 뭐 전기 회로도라든가 또는 건축 설계도라든가 이런 것도 대개 보면은 어떤 그 설계도의 양식, 또 그 설계를 하는 사람들이 주로 쓰는 그런 표준적인 그런 표현들이 있죠. 그것에 의해서 작성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이것이 같거나 비슷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것이 창작성이 없다 그래서 이 50억짜리 도면이 결국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거 하면 괜찮을까요? 이럴 때 우리가 항상 부정경쟁 방지법을 또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은 2014년도 이후, 지금 이 사건은 2005년도 사건이지만 지금은 우리가 항상 이런 사건이 지금 재판에 들어오게 되면 항상 그렇게 주장을 할 겁니다. 원고는 1번 저작권 침해, 2번 예비적으로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 얼마 전에 저기 역삼동에 있던 르네상스 호텔 그 소송이 끝났어요. 그것도 이제 그 설계도와 관련된 큰 소송이 있었는데 그 사건도 이 저작권 침해, 두 번째로 예비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이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러면 조금 우리 쉬었다가 또 11시에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